음, 어제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우리는 출연해 갖고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된 거 포함해서 뭐 이 MBC 기자와 함께 청주 상당경찰서의 그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서 관련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가장 먼저 얘기될 것이 이제 그 박기남 제주동부서장이 그 체포 영상을 유출한 본인이 유출했다고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지방청, 제주지방청 정보화 담당관으로 옮겨가서 일종의 뭐 자천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걸 뭐 자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총경들은 거기서 돌아가니까. 원래 박기남 면 사람이 경기 남부청, 지금 남부청이지만 그때는 경기청에 있었거든요. 사실 좀 늦게 총경이 됐죠. 어쨌든 고정 체포 현상 유출에 대해서 뭐 오늘 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백성문 변호사랑 신유진 변호사가 국민의 알 권리와 경찰의 꼼수음 이걸로 이제 일종의 토론 같은 걸 했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얘기한 부분도 사실은 전 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제 경찰의 그 공보에 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경찰 수사와 관련된 공보에 대한 규칙 등이 있는데 이것은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핵심적으로 그 사람이 박기남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사팀의 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수사 상황이라든가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 공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의 공적인 담당을 그것을 담당했던, 예를 들면 그 수사부서의 그 정해진 공보관 혹은 공보 책임자 혹은 그로 지정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담당 수사 실무자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언론이라든가 국민 앞에 공개하는 이런 것은 이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 내용에 뭐 어떤 여부에 따라서 여부하고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죄 부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위법성이 조각이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박기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공개한 부분은, 일단은 그 사람은 그걸 공개할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부서에서 떠났고, 만약에 그걸 공개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파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은 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아니 자기는 정보화 담당을 옮겼는데 그걸 그 담당은 제주경찰서장한테 주고 오거나 아니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그 공익적 목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면은 제주 동부경찰서 아니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 담당 부서가 있고 거기에 의논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공개를 하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그것이 쉽다나 세계일보 같이 특히 이제 그것이 쉽다에 독점적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이것은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익정보로 공개했다고 하면은, 스스로 공개했다고 하면은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기자회견 형식이든 아니면 동시에 기자 풀이인데 거기를 이 공개를 하든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는 그것이 하기 쉽다의 취재진 앞에서 취재진한테 유출했다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상으로나, 그리고 그럼 형식상의 문제가 있는 건 왜 그랬느냐? 본인이 수사 초기에 본인이 지휘하는 여러 수사팀들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쉽다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사팀 8명, 7명, 8명 쭉 앉아갖고 SBS 그것이 다 취재진이 그것을 취재를 해요. 일종의 변명을 들어주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러면 합리적 추정컨대 변명을 들어주고 대신 이것을 독점적으로 유출하는 일종의 딜을 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결국은 그 왜 딜을 하겠느냐? 그럼 결국은 본인들의 수사를 부실한 부분을 컴프러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수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좀 부실했고 어디가 좀 그래도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말씀드렸고 그건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알겠다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유출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알기 쉽다도 뭐 자체 시청률 최고 시청률을 찍었지만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알기 쉽다가 스스로 자기들 그 프로그램에 스스로 먹칠을 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취재 경쟁 입장에서 뭐 어느 언론사가 먼저 단독을 하냐 그거는 그들의 어떤 뭐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들어주는 조건으로 만약에 그 변명을 들어줬다고 하면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승호의 세계는 우리 눈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기자들의 취재라든가 아니면은 기자들의 취재 형식을 빌어서 뭐 수사팀 일부가 뭐 그런 공익적 목적으로 일종의 건네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기자들이 취재해서 그걸 공개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 언론에 공개된 형식이라고 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 공개가 돼도 좀 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 체포장면만 공개를 하느냐? 이전에 본인들이 수사한 CCTV 등등등을 다 공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들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경찰에 불리한 것들은 공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몰라라 하는. 그래서 이제 또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물론 이것이 경찰 그 수사 사건 공부에 대한 규칙을 어겼다 말았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한 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붙여도 코에 걸면 코골이 귀 걸면 귀걸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또 하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왜요? 전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라고 이렇게 준비된 듯한 그래서 그것을 뭐 여러 프로파일러들 분석했다고 하는데 참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했으면 좋겠어 프로파일러들. 사실 이것은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이 이 일종의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한 부분에서 이 본인의 이 우발적인 것을 경찰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상황이 왜 전개됐는가 그러니까 그 전 상황과 그 뒤의 상황 즉 말하자면은 그 전에 뭐 같이 남편이랑 밥을 먹었는데 노래방도 갔는데 그리고 체포될 당시에 어디를 이동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형태의 그 흉기가 쓰레기 봉지에서 발견됐는데 그때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체포될 당시에 매몰된다고 하면 이건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즉 연결점, 맥락의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이 고유정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범죄의 후반적 범죄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범행 도구는 사실은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게 유출한 거다. 왜냐하면 김포에서 없앨 수도 있는 거를 했다.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 그런 과정에서 이 집을 압수수색을 할 때 뭔가 놓친 건데 그 놓친 거에 대한 이 고의정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떤 걸 덜 했을 때 그거 관련된 현 남편의 그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런 그 체포 당시 영상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참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당부하건대 만약에 지금 이제 혼란스럽다고 만약에 범죄에 관련된 부분에서 폭넓은 공익성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피의사실 공표죄의 부분에서도 정리가 필요하고 또한 이 부분도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당황스러워 하진 않죠. 고혜정이 수갑 찼을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갑을 차고 어떤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이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정이 튀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과 감정이 튀는 거. 이거를 분석해야죠.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행동과 감정이 튀고 표정이 어느 지점에서 변하고 말이 거기 감정과 연결이 되는가 안 되는 걸 보고 이동할 때 먼저 가는가 뒤에 가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어떤 물건을 좀 감추려고 하는가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최소한 10몇 가지의 목록을 따라서 그 행동 자체를 분석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렇지만은 체포할 때 프로파일러들이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좀 그냥 대충 체포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맡았을 때의 표정, 움직임, 무엇을 감추는가, 손짓, 눈빛, 눈의 위치, 그리고 당시의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관찰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이제 스케치 말씀드렸죠. 그걸 가지고 다시 행동을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까봐 어쨌든 그런 좀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어쨌든 이 논란은 전체적인 형태의 공익적인 언론에 대한 어떤 부분 이거가 연결돼 갖고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